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인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를 기록하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한 수준이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개장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0.1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자재와 임의소비재 그리고 기술, 통신,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1%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 관련주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헬스 관련주가 0.26% 하락했고요.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7%로 나왔는데요. 로이터가 개장 초부터 이제 증시가 출발할 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제 일보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 이렇게 높은 수치는 예상한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물가 상승세가 언제 둔화될 것인지가 이제 그 관심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모두 올해 3월 첫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미 골드만삭스와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이미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3월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재료가 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존에 3번의 금리 인상을 발언을 하다가 오늘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4번의 인상이 이제 좀 일반화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 더 빠르게 계속 축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과 함께 대차대조표를 이제 패시브 소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도 올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톨 증권의 이제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추세를 웃도는 성장세, 그리고 추세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결국 최근에 그 투자자들이 로테이션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급격한 로테이션을 다시 재점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4%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체 모자이크 주가는 3.8% 올랐고, 프리모트 맥모란의 주가도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주가는 이날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이 회사의 알츠하이머 약에 대해서 이제 초기 증세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비용을 커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제프리스의 주가도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피크, 이제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시장이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진단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하지만 더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스 맥케인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긴축 우려나 아니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가격에 반영이 된 만큼 앞으로는 시장이 어닝 시즌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경우 아마 주가는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델타 항공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실적을 보면서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자들 관심이 다시 실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온라인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2021년 연휴 시즌에 온라인으로 2,045억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6% 증가한 수준으로 증가율은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제품 가격은 지난 12월의 경우 전년 대비 3.1% 올랐고 전달 대비로는 0.8% 올랐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12월 CPI가 전월보다 0.5%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는 1982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6%를 넘는 물가 상승세도 3개월 연속 지속됐습니다. 지난 11월에는 CPI가 전월 대비 0.8% 오르고 전년 대비 6.8%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월보다 0.6% 상승하고 전년 대비 5.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0.5% 상승과 5.4% 상승을 모두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11월에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4.9% 올랐었습니다. 12월 물가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영향이 반영돼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여행과 레저, 대면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경제가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팬데믹 요인들로 인해 광범위해졌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통화 긴축을 위한 근거가 매우 강력하다며 3월에도 상황이 현재와 같다면 나는 금리 인상을 그 시점에 제로에서 인상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서 총재는 경제가 사실상 완전 고용에 있으며 대차 대조표를 지난 주기와 비교해 더 빨리 줄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메서 총재는 대차 대조표 축소의 핵심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한 가능한 빨리 이를 축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올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올해 총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물 경제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길 바라지만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려는 바람도 확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그동안 올해 연준이 3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사실 지금은 올해 4회 인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철회하고 이를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더 완만한 속도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더 늦기보다는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며 봄부터 시작해 대차 대조표의 소극적인 축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극적인 축소는 만기 도래한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재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뉴욕 증시가 연준의 양적 긴축 등 매파적 행보에 직면해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아직은 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압력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매우 강력한 평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코로나19는 계절 독감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지나간 후에는 훨씬 적은 확진자 수가 나올 것이고 이 경우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과 비슷하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최소 내년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빌 게이츠는 일정 수준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경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둔화해 팬데믹을 결국 엔데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